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그 유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그 바이든하고 사우디 그 빈살만하고 만나서 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왜 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해외 뉴스는 좀 그래도 믿을 만한데 이거는 완전히 내용이 상반됩니다. 바이든은 직접 나와서 사우디가 조만간에 뭐 증산하고 무슨 뭐 얘기가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우디 쪽에서는 유가에 대한 얘기 한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 뭐 정치적으로 뭐 해서 하지만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이런 거는 진짜 뭐 미국이 초강대국인 건 맞지만 그 위상은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그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뭐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서 뭐 보합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그래도 특이사항은 그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8.8을 예상했는데 9.1이 나왔죠. 근데 그거를 이겨냈단 말입니다. 꼬리 달고서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 단봉 바닥형이 나왔는데 이건 뭐 파라볼릭은 매도 사인이 나왔는데 뭐 기초 분석은 100%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봐야죠.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21선 이거 위에서 노는 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타고도 매도 사인 나왔다 바로 그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만 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뭐 더 낫습니다. 낫다기 표현, 하여튼 뭐 좀 들어맞습니다. 저 다음 주에는 여기 지금 금요일날 그 망치형이 나왔는데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 옵션 만기일 지났고 그래프 모양 볼까요? 뭐 기관은 계속 하방이고요. 외국인도 하방이었다가 옵션 만기일 지나면서 이거 상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잠깐만 21선을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코스닥은 21선의 위에 있죠. 근데 이게 왜 단봉 바닥형이 나왔지? 이걸 뚫어야지 나오는 건데. 그리고 신용은 뭐 17조 4천억까지 줄었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뭐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뭐 3개월 동안 유예해야 한다고. 그거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각 대형사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내용이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루에 상한가 폭이 30%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위아래 하면은 막말로 60%가 움직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40% 이하였을 때 그 다음 날 요구해서 그 다음 날 반대매매 나가는데 하루 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하루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요구를 하면. 근데 그것도 담보 비율이 130% 이상이었을 때, 130% 미만은 하루 유예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듯이 무슨 그 참 기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니니까 그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55,700원이 바닥에서 보면 거의 한 40%가 빠졌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기초 분석을 100%못 믿는 게,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감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또 매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반등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서 6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각자의 그 투자 성향이겠죠. 뭐 뉴스에 나오고 뭐 하듯이 뭐 이제 빠지니까 뭐 굉장히 험한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뭐 대폭락을 할 수 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살 바에야 우리나라 시장 사야 된다고 보는데, 저야 뭐 매일 그걸 보니까 저 같은 그 사람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들어가서 한 요 정도 들어가서 10%에서 15%라도 깨진 건 깨진 거고 현금이 있다 그러면 수익을 내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는 뭐 취향이 아니 그 투자 성향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 이거 떠나고 안 보고서 뭐, 몇 년 후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고, 일부 들어갔고, 또 저는 요새 유가로 이제 보는데,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 MACD는 벌써 이때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주봉은 아직도 음의 영역이 있는데, 이게 반등이 나오면 이제, 조금 이제 상승하면서 그런 모양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외국인이 1억 5천만 주 팔고 기관이 6,700만 주를 샀는데 이게 5만 5천 원, 6천 원에서 멈춘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뭐 계속 팔다가 팔기만 했죠. 사람들이 말론 그럽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때 따라서 하거나 한다고. 들어왔잖아요. 3일 들어오고 하루 팔고 또 이틀 샀잖아요. 특히 금요일은 540만 주면 적은 수량이 아니죠. 샀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하도 뒤어서 질려서. 왜냐하면 그때도 뭐 2, 3일 사다가 패대기 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죠. 이제 외국인들은 이럴 때 들어와서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공매도 금지 가지고 그 뭐 하는데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주가 부양 차원에서. 근데 그거를 참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렇게 빠졌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더 공매도 치라고 그래야죠.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한번 깨지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셀트리온 그때 옛날에 막 그렇게 해서 몇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꼴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냅둬야 됩니다. 그냥 그거 주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삼성전자가 좌지우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주가 좀 빠져서 그러지만 30% 넘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랑 같이 해서 그런 나라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ATM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이면 종합주가 지수가 움직이니까 그걸로 해서 선물 옵션에서 왕창 뜯어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 먹으면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종합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매도 제도를 놔도 돼. 그 업팅 룰을 안 지키는 놈들, 에? 그런 놈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그 엄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합주가에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바꿔야죠. 종목당 맥시멈을 둬야죠. 최대 몇 프로 이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에서 뭐 25%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뭐 반도체 주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맥시멈을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10%를 한다든가 5% 뭐 10% 정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종합주가에서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함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갖고 놀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걔들이 합성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공매도를 순수 공매도 쳤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걔들은 선물 옵션에서 떠먹기 위해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기존에 갖고 있는 수량 갖다 시장가로 까보세요. 확 밀리잖아요. 그 다음에 공매도를 위에다 다 걸어보세요. 몇백만 주씩. 그 누가 삽니까 그거. 악재 소문 나고. 참 지금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뭐 판단은 각자 뭐 본인의 몫이니까 그냥 제가 오늘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고객분들한테는 전혀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은신물은 갖고 있고요. 은 ETF는 요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은 ETF가 빠지는 바람에 종합과세 해당이 안 돼서 조금 뭐 해서 그냥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많이 빠졌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한 게 저는 그 WTI 이거 저 ETN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건 각자의 판단을 하십시오. 이게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는 지금 각 그 투자 금융 이런 투자에서 발표하는 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브렌트유 뭐 시티에서는 올 연말에 65달러, 내년 말에는 45달러로 간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 말 기준으로 골드만삭스는 한 140달러를 얘기를 합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걷다가 JP 모건은 뭐라고 그랬죠?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확 줄여버리면 380달러 간다고 그럽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 투자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판단해서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눈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호가 단위가 5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표 기준가가 있어서 이거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15.4%는 자동으로 뛰어나가고 1년 동안에 번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오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니까는 그거는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손해난 거는 감안을 안 해줍니다. 지금 현재 불합리하지만 내가 1억 벌고 1억 손해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ETN 매매해서 그러면 손해난 건 필요 없이 이익 난 거 가지고 종합과세까지 두드러 맞으면은 한 1억 4천 손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4천만 원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게 이거는 만기가 있습니다. 2026년이죠. 예, 그리고 NH도 있습니다. 큐브 인버스 레버리지 이거 2배짜리죠 전부 다. 요거는 2027년도입니다. 조금 깁니다. 그러면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ETN은 2배짜리로 했을 경우로 봐서 신한 레버리지 2배짜리가 또 있죠. 요거 2026년 2월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자기가 방향성이 맞더라도 조금씩 그 방향성이 맞아야지 왔다 갔다 했다가는 다 손해납니다. 양박 다 손해납니다. 얘들 그 한 달에 한 번씩 롤오버 시킬 때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다 녹아나 있는데 감안했으면 될 겁니다. 만약 이거 레버리지로 볼까요? 한번 이게 얼마나 골 때리게 움직이는지. 예. 뭐 그래프 모양이 안 나오죠 이거. 자 최고가 26,000이라고 치죠. 요게 1년 조금 넘어서 얼마 같습니까? 200원 같습니다. 200원 보이시죠? 200원. 이따가 뭐 선물은 마이너스 가고 뭐 이럴 때죠. 그러고서 지금 레버리지가 이게 얼마야 지금 1480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빠진 거죠. 그러면 이걸 장기 투자했다 그러면 벌써 거덜이 난 거죠. 그러면 인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버스도 장기 투자하면 거덜이 났습니다. 이것도 25,900원 같죠.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 나왔을 때 이건 거꾸로 때 플러스니까. 그래서 얼마까지 갔죠? 요 바로 얼마 전에 6월 달에 85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고로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은 ETF를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통 60달러에서 보통 90달러 선이 일반적인 거 아니었나요? 웬만하면 100달러 갔다고 치죠. 그러면 2008년도 그때 그 146달러 갔습니다. 브렌트산으로 기준을 했을 때요. 146달러 갔다 바로 30달러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서프라임이죠. 이게 경기 침체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온다 그러면 근데 이게 2배짜리이기 때문에 만약 아까 뭐 골드만이나 뭐 이런 데 얘기했지 급등을 해버리면 이건 상장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거 뭐 10원 갔다가 그 어떻게 합니까? 하루 등락폭이 5원이면 50%가 움직이고 그러는 건데 더 올라버리면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2배짜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급등 라인에 펼쳐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나는 하방이면은 인버스를 사는 거고 나는 상방이라 보면 레버리지를 사는 겁니다.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유는 비슷하죠. 일단 뭐 수요와 공급의 그건데 일단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게 제일 크겠죠. 영향이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면 유럽에서는 이제 겨울에서 연료 뭐 이런 거를 뭐 석탄까지 된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유가 급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떨어진다고 보는 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얕게 오냐 깊게 오냐지 경기 침체는 지금 와 있는 거로 보고 특히 내년에 이제 더 심화될 거로 일단
보기 때문에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유가는 빠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언제까지 가냐. 둘 다 이거 전쟁 지금 피폐해지는 건데, 그리고 또 이 병이 돌므로써 중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으나 도시를 그냥 폐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의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게 중국과의 무력 그 충돌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는 또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유가는 누구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하시고, 일단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고객분한테도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그냥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이렇게 이름 들어서 알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손해보고 하는 거지. 이거 잘못하면 상장 폐지되거나 그러는데 그런 거를 제가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돈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아유 안 되지. 막 10억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세금 얼마 냅니까? 이거 몇 답을 먹었다고 치면은 먹어도 용어도 먹어요. 세금 엄청 낸다고. 그래서 뭐 주식을 지금 뭐 하기가 뭐 하시는 분은 뭐 그냥 참고로만 뭐 그럼 유가가 떨어지냐 오르냐 뭐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이게 ETF 2배짜리고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